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을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 힘입어서 강보 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한 10포인트 정도 이제 올랐는데요. 네. 아침에도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잠깐 이제 조정을 보였다 지금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일 미국 시장 자체가 뭐 좋았습니다. 특히 뭐 미국 실업률 하락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10일 전달에 13.3%에서 이제 6월 달에 나온 거는 이제 11.1%. 그만큼 이제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 이제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신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이 되면서 미국에서만 이제 5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두 개가 좀 상존한 그런 거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여파 때문에 뭐 국내 시장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주가는 뭐 조금 더 상향 쪽으로 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의견도 강한 대신에 또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좀 주춤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뭐 두 가지 시각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시중 예탁가 고객 예탁금 자체가 46조입니다. 상당히 이제 예탁금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매수세도 이제 일단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전장에 한 64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는 있지만요. 일단 매도세가 뭐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이제 강하게 이제 좀 압박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하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리모델링주들이 이제 비교적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된 뭐 한한령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엔터나 게임주 관련 쪽으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섹터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강보 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뭐 코스닥 시장도 오늘 강보합입니다. 뭐 마이너스로 네. 중간에 잠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강보합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지금 한 750포인트를 이제 하회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 관련된 부분은 크게 뭐 시장에는 메리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별 종목 중심으로 아마 계속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이 정책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특별한 이제 테마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1등 종목군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순환매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를 쫓아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업종 순환매가 이제 자주 일어나니까 미리 한 업종에서 이제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업종이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로 팔고 뭐 옆에 업종으로 가시기보다는 내 업종 자체가 뭐 또 순환매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바탕으로 조금 뭐 좋은 업종의 주도군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굳이 뭐 단기적인 이제 매매보다는 조금 이제 길목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내 섹터로의 수급이 쏠리는 그때까지 그 시기까지 좀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자, 대응을 하자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북한 김정은 3개월 만에 정치국 회의, 남북 관계엔 침묵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 3개월 만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 비상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대남 군사 행보를 전격 보류시킨 뒤 나온 첫 번째 공개 메시지였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는 북한 당국의 최대 관심사가 당분간은 코로나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한 달 새 B2 1위는 SK 바이오팜 효과이고요. 세 번째 이슈는 게임주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혜 업종으로 급 부상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2분기 실적 시즌 임박 주목해야 할 업종은이고요. 마지막 이슈는 6월 외인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 감소, 7월 시장은입니다. 6월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 규모가 1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7월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잠시 후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B2, 1위는 SK와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빚을 내 주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12조 6,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 지난 한 달 사이에만 1조 7천억 원가량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빚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바로 SK였다고 합니다. SK 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지주회사인 SK로 매기가 쏠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SK 바이오팜이 어제 상장이 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K 다음으로 빚이 많이 늘어난 종목들은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뒤를 이었고 시젠과 신풍제약, 부강약품에 대한 신용융자 잔고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이러한 늘어난 신용융자 잔고가 주가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에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게임주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게임주들의 주가가 최근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수혜주로 주목을 받는 것에 이어서 최근에는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서 많은 게임주들이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중국발 호재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게임주들이 최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장주 NC소프트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10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웹젠이 MMORPG 게임의 하반기 중국 출시 기대감으로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넷마블과 컴투스, M게임 같은 게임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러한 게임주들에 대한 전망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2분기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 기대감은 낮은데요. 하지만 정책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의 반등 기대감이 높은 업종에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에 따르면 IT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5G, 기계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5G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분석 참고해 보시면서 2분기 실적 시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 보유 지식재산권으로 제작된 게임이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게임주들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워낙에 코로나19 사태로 또 수혜를 많이 받았던 업종인데 이번엔 또 이 IP 판호 획득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게임주들 자체는 뭐 원택주의 어떤 대표로 나오는 게 이제 게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시면서 시간을 때우기 가장 좋은 맞아요. 그런 이제 일거리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에 대한 이제 실적들은 비교적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좋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한한령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한한령 자체가 뭐 어차피 공식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제한이 좀 해제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편입니다. 뭐 게임즈도 그렇고요, 엔터도 관련도 그렇고 화장품 뭐 이런 업종이 이제 비교적 좀 강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그 중요한 이제 판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할 때 그 필요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판호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그 사드 이후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에 대한 이제 판호는 이제 허가가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게임 업체가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이제 불가능했고요. 일단 중국 시장을 잠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게임 관련 그 시장 규모가 한 27조 원 정도 됩니다. 뭐 매해 이제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70% 이상이 이제 모바일 관련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뭐 1월 같은 경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바일 게임이 뭐 한 전년도보다 한 20-30%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올해도 게임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따라서 이렇게 큰 시장에 이제 국내 업체가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수익도 뭐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중국 관련 게임 업체하고 이제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소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 업체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호재성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 가장 크게 이제 얘기 나왔었던 게 이제 웹젠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의 이제 뮤라는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뮤 IP 관련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한령 때문에 이제 그 추가 이제 론칭을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텐센트가 전민기적 2라는 그런 게임을 이제 판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전민기적 1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상당히 중국에선 뭐 괜찮았었고요. 따라서 전민기적 2가 이제 그 판호가 이제 되면서 상당히 이제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최근 뭐 며칠 새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중국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웹젠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도 뭐 더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게임주 관련돼서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머너스 워라는 이제 6년 전에 나왔었던 이제 게임이 있는데요. 그게 중국 시장에서 계속 뭐 인기몰이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판호가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상존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뭐 단순히 이제 게임 업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슈가 또 하나가 이제 BTS 상장권입니다. 그러니까 BTS 지분의 25%를 들고 있는 이제 2대 주주이다 보니까요. 뭐 최근 SK바이오팜의 이제 상장에서 보듯이 이제 상장 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넷마블 입장에서는 이제 BTS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좀 겹쳐서 움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주들 관련해서 흐름 짚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 그 2분기 실적 자체는 네. 뭐 전부 다 생각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IT, 그러니까 헬스케어 부분, 뭐 진단시약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 부분이 좀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 뭐 그런 회사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쪽 중에서 이제 컨텐츠 관련 쪽입니다. 컨텐츠 관련 쪽에 그 이제 제이컨텐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제이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왔던 드라마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부의 세계나 뭐 아니 이태원 클래스를 이제 이 제이컨텐트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상당히 이슈를 무리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이후에 부부의 세계는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상영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관련돼서도 뭐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실적이 좀 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제 그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이제 진단시약 관련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시약 관련돼서 수익이 이제 크게 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쪽으로는 좀 관심이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진단시약 관련 회사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조금 상반기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좀 갈라질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아마 투자에 좀 선별화되는 그런 선택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 임박한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섹터들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을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우리 시장에서의 산업별 동향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다시 2150선을 시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감에 찬 모습들은 아니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또 섹터의 흐름들이 강화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돼서 시장에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아닐지는 몰라도 부동산 시장이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발표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이에 따른 파장들, 업계의 파장들과 함께 또 관련된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황들은 일단 6.17 부동산 대책이죠. 벌써 지금 뭐 21번째 이 정도까지 대책이 나왔는데 계속 부동산 가격은 움직인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여기서 뭐 더 저희가 부동산 TV가 아니죠. 저희는 주식 방송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은 어떤 좀 큰 그림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제가 또 반정부적인 언사를 많이 펼칠까봐 일단 좀 자제하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부분들 쪽으로 봤을 때 관련돼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 관련된 쪽이 추가됐는데 경기나 대전 뭐 이쪽이 추가됐던 게 여기까지 투기 지역이냐 뭐 논란은 많겠지만 또 참겠고요. 게다가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나온다. 토지를 허가를 한다.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기 힘든 내용들인데 일단 아무래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가 높아 보이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전세 관련된 대출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전입 의무도 부과가 됐고요. 재건축 관련된 정비사업 쪽에서 이제 뭐 2년 이상 거주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안 꺾이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대책이 나오겠죠. 더 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에 따른 부담감도 또 시장에는 만연한 게 일단 주식시장이 아닌 부동산 쪽의 동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쪽에서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히 가만히 은행에 두면은 0.몇 %대 예금을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당연히 어딘가 움직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의 변화들도 같이 지켜보시는데 일단 중요한 상황들은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에 좀 움츠리던 좀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들, 부동산 가격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좀 부진했죠. 근데 최근의 동향은 또 다시 반등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의 여러 가지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어떤 풍부한 유동성이 조금 더 가세된 게 아닐까. 특히 어떤 지금 가장 또
서울 쪽이죠. 이쪽에 대한 아파트에서는 계속 강세 현상들이 나오면서 지금 과거의 평균적인 흐름들보다는 아직까지 못 미친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대책이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들이 큰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관련돼서 먼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해석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수주액이죠. 즉 얼만큼 수주를 받아서 이를 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랑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나마 2019년도 흐름들 같은 경우는 양호한 모습들, 유지를 한 모습들이 나왔다가 지금 또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건설 부분들 타격을 많이 입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는 부분 외에도 또 정부 정책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44%대 이 정도로 전년 동월 대비 건설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주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재건축은 아예 막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던 재건축,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설사 입장으로 봤을 때 같은 부지에 더 높이 그리고 더 많이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분양 수익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였죠. 이쪽이 막힌다는 거에 대해서 건설업 쪽은 좀 좌절하는 분위기고 게다가 상대적으로 신도시 관련된 분양은 그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어떤 계속 끌고 가기에는 아직 이제 공급 확대가 이번에 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택지를 찾아서 공급을 확보하는 모습들이 이제 또 현실화되면서 건설주의 숨통이 트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아마 이쪽에 대해서 변화가 가져가는 게 그래도 부동산 가격 쪽에는 가장 잡을 수 있는 좋은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은 패스하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건설주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영업이익 관련된 추이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의 추이를 보게 되면 2018년도까지는 좋았죠. 어떤 수주도 꾸준히 나오면서 좋다가 지금 크게 작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한 모습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준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작년 수준에 만족하는 정도 쪽으로만, 그보다 살짝 좋은 정도 쪽으로만 나오고 있는 동향이기 때문에 게다가 앞으로의 또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상황들이죠. 정부의 정책이 또 어떻게 강화될지 모른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건설주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게 내수 쪽이 아니라 해외 건설, 플랜트 쪽도 중요하죠. 이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실적과 관련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이쪽은 유가 하락과 함께 완전히 막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해외 플랜트 해외 건설 수주액을 볼까요? 지금 거의 2019년, 2018년도를 기점으로 인해서 정점을 찍고 하향화되고 있죠. 올해가 지금 같은 경우 지금 150억 정도 일단 수주를 해서 기대감이 하반기에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부담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건설주는 말씀드렸듯이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은 상황 쪽에서 과연 은행주는 어떨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규제를 통해서 자산 건전성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평가 뚜렷하다, 배당 메리트 높다. 이런 쪽은 일단 지금 현재 수준에서에 대한 흐름들이죠. 그나마 주가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저평가에 대한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저금리 쪽에서 아무래도 실적은 어떤 예대 마진은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과 함께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매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신금융에 대한 위협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주를 바라볼 때 지금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가계 대출과 관련된 대출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은행 제연세 어느 정도 또 막혔죠.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도 압박이 큰 상황 쪽에서 신용대출만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할까 싶었더니 이쪽까지 같이 영향을 끼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모 자체가 매출을 나올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지금 완전히 축소되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은행업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에 따른 수익성의 부분들은 막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설주, 은행주 이번에 정부 정책과 함께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크게 흐름을 가져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수가 상승해서 상대적인 수혜에 따라서 반응할 정도, 이 정도의 흐름들만 한정되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수혜와 함께 지금 거주 2년간의 조건이 나오는 상황 쪽에서
소유자 거주 쪽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인테리어 관련된 섹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LG아우시스, 한샘, 현대리바트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작년 기준으로는 좀 부진한데 아마 한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작년에 선방해서 올해는 개선이다. 현대리바트는 뚜렷하게 2분기부터 실적 개선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강세를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에 대한 영향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실적 발표와 함께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IS동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업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토목 건설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부각과 함께 폐기물 산업 얘기 한번 드렸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포인트죠. 코인텍 세안환경 인수를 하면서 올해 실적 개선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목표가 37,000원대, 손절가 26,500원대 이 정도의 부분을 가져가시면서 시장 대응 가능하시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화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 쪽에서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하고 있죠. 게다가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쪽에 진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가세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이 좀 더 기대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1차로 한 42,000원대,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대응하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하나의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과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는 또 추가적으로 분석하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우리 시장에서의 산업별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2일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공시에 이 종목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9위에는 두산솔루스인데요. 두산그룹이 이 종목의 지분 61%를 매각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스카이레이크와 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소식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8위에 매드팩토는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7위에 SG세계물산도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장 둘째 날인 6위의 SK바이오팜은 오늘도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치솟으면서 16만 5천 원에 도달했습니다. 5위는 JYP엔터, 4위는 남선알미늄, 3위는 주성엔지니어링, 2위는 나노엔텍, 1위 위더스제약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금요일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색상이 비슷하네요. 노란색으로 온통 노란 오늘입니다. 자,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JYP 엔터입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이 종목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새 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또 거의 대부분의 그룹에서 이 중국향 음반 판매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며칠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겠지 싶어서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제 의견은요. 바로 코입니다. 네, 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또 24,000원에서 떨구지 좀 마라. 제발 평단 28,000원대 구조대 좀 오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알령까지는 보고 나오는 게 코로나 끝나고 한국 관심 급증되면 어디까지 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기관 3일 연속 순매수 게임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제발 평단 28,000원대 구조대 좀 와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도 고를 드셨으니까 28,000원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제가 구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말로서라도 구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24,000원대 가격 지난 이제 5월달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던 그 시기인데 그만큼 24,000원대 가격에 매물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역시 24,000원을 돌파하는 가운데서도 약간 힘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JYP 엔터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금 5월달이라든지 또 6월달 이때의 거래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요.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하고 현재 주가가 올라갔을 때 비교해 본다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 있죠. 그만큼 엔터주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가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테마 지금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산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감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어떤 악재로 생각했던 그 시점보다는 조금씩 이 악재에 대한 규모가 좀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JYP 엔터는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는 사실 뭐 최악의 그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000원대 가격은 당분간 여기서의 어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아마 오늘 그냥 쏘아 올릴지 아니면 월요일 날 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가의 지금 현재 JYP 엔터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최소한 27,000원까지는 한번 바라보시고 가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0원 목표가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기관 3일 연속 순매수 게임 끝이라고 하셨는데 게임 끝인가요, 전문가님? 네, 그 한 가지만 보면 오늘 팔아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오. 잠정수급을 보게 되면요. 네. 기관 쪽에서 오늘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매수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결국은 그 한 가지만 본다면 팔아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가지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의 주가라는 건 결국은 이 수급의 영향을 분명히 받긴 하겠죠. 근데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결국은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역시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27,000원까지 끌고 가자라는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전망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남선 알미늄입니다. 이낙연 의원 테마주로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죠. 어제 이 종목이 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소식에 선언할 것이라는 예정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미늄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용개미 너무 무겁다. 재료 소멸도 코앞이고 이러니 가려야 갈 수가 없지. 분노에 20만 주 추가 매수 완료. 후 움직이는 모양새가 날 자극하네. 에이 안 사요. 차트 보니 오늘 종가 6,200원이네. 매수하면 다음 주 한 주가 한 달 같을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시면은 신용이랑 개미가 너무 무겁다. 재료 소멸도 코앞이다. 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전문가님? 네, 제가 볼 때는요. 이 기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마주로 엮여있던 그런 네. 기업이거든요. 남선알미늄은 주가도 역시 그동안에 보세요. 주가가 2018년도에 저점부터 해서 900원대의 동전주였거든요. 근데 거의 뭐 10배 가까이 이미 올라온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지금 남선알미늄은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 정치 테마주 잘 잡으면 정말 나한테 정말 대박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남선알미늄 특히나 주가가 이미 이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재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분노에 20만 주 추가 매수 완료. 움직이는 모양새가 날 자극하네라고 하셨습니다. 20만 주나 추가 매수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분노를 표출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할 절제해야 때. 돼요? 네, 분노를 잘 절제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오늘 보세요. 지금 현재 2.9% 막 이제 밀리고 있는데 20만 주 매수하셨으면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그분들마저도 지금 아직은 시장이 이게 종목 자체가 하락으로 갑자기 이제 꺾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결국은 이런 물량들, 단기 물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주를 매수하셨다면 매수하신 가격 오면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요, 2020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상승세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번 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징 스타라고 하니까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입니다. 차트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 7,700원까지 열려있다. 에이, 매물대가 만리장성이다. 저항이 너무 세. 7,410원에 오늘 신규 진입했는데 오자마자 물린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또 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말을 걸어온대요. 7,700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건 중독이에요. 그래요? 예전에 당구를 많이 치신 분들은 이제 네. 당구를 치다 보면 이제 앞에 있는 그 사람들 머리만 봐도 막 이렇게 길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워낙에 네. 지금 이제 감정이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라이징 스타 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방면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기업들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 종목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태양광 쪽 사업에 이 기업 역시도 하고 있는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한번 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앞으로 OLED 장비 쪽에서의 어떤 성장으로 보게 된다면 이번에 어쨌든 단계에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번에 이 관심을 통해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붙기보다는 차라리 한번 눌려주면 6,500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조정이 나오면 차라리 그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다면 뭐 8,5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끌고 가겠다 생각하시면 뭐 10,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싸게 사서 들고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500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고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8,500원까지 더 길게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다음 게시를 글을 보시면은 7,410원에 오늘 신규 진입했는데 오자마자 물린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이분도 충분히 보유를 하시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보겠네요. 네, 일단 뭐 지금 매수가보다 떨어졌으니까 물린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점이 어찌 보면 좀 아쉬웠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 따라붙기보다는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매매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매수했을 때 비중이 좀 작다면 떨어졌을 때 6,500원 아래 부근에서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뭐 끌고 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전략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나노엔텍입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이 종목 체외 진단 장비와 또 생명공학 장비 등의 소형화, 효율화에 따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으로 오늘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더 갈까요? 여기서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스탑입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12,000원 지지 확인하고 매수해도 될 듯 총알은 많이 준비돼 있다. 12,000원 깨져라. 일봉본이 지속 우상향 확정인데 샀으면 모니터 끄고 월요일에 보는 걸 추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12,000원을 중요한 구간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게시글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이랑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 12,000원 지지 확인하고 매수하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좀 약간 좀 답답해요. 왜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비싸게 사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나노엔텍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는데 좀 판단을 할 때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들이 결국은 증권사 쪽에서 전망을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종목들을 다 한번 살펴보면
증권사 쪽에서 정말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즉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좋다는 보고서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노혜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슈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을 때 12,000원 정도의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파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지금 현재 뭐 이때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이 기업 역시도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진단키트 이슈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엔텍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신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나노엔텍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의 1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위더스 제약입니다. 의약품 전문 제조사인 이 종목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가까이 치솟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뭐 좀 더 가지 않을까 좀 고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는 고입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더스 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한가 갈 거였음 오전에 갔겠지. 영 힘도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인다. 매수 폭이 46,600원에 1,000주 매입했는데 그냥 손절이 답일까요? 유유. 누가 봐도 이건 10만 원 뚫는 건데 SK바이오팜 덕분에 묻혀서 탈 기회 주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상한가 갈 거였음 진작에 갔다. 힘이 없다. 매수 안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네. 지금 주가가 한 24%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상한가에 들어갈 때 좀 강한 기업이라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재고 있다는 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고르던 이유는 여기서 매수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주가라는 건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장 초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관점이 있겠죠. 간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방향 자체는 아마 내일장부터 결정이 또 나지 않을까 생각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업황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 분위기죠. 이런 점도 역시 신규 상장주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업황으로 봤을 때 위더스 제약, 이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성급히 그냥 뭐 오늘 상한가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간다. 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바로 매수의 의견보다는 나중에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뭐 그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당장 상한가 가지 않았다고 해서 기대를 하지 않을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상승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신규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알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탄력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한알령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은 그동안 악재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억제나 어떤 악재도 있었고 과거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콜마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분명히 높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풀리기 시작을 하면 매출에 대한 성장폭도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시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콜마의 경우에는요. 지금 매수 접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오늘 현재 43,4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상관이 없습니다. 43,000원 전후 정도의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관점에서는 5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손절가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시장 변동성이 감안해서 그리고 이 기업의 충분히 가격이 좀 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너무 짧은 손절가보다는 약간의 좀 너무 여유 있는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41,000원을 최종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로 한국콜마 제시해드렸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가격 전략까지 참고를 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